프로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를 모르는 이들도 이 구단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명문팀입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하는 무리뉴 감독은 자신의 경력에 어떤 식으로든 레알 마드리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성공한 축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다못해 말단 청소부라도 레알 마드리드 출신은 축구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인사가 되죠. 그런데 1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에도 50년이 넘는 한국 축구의 역사에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활약했던 한국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곧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월 21일 스페인 리그 24라운드에서는 발렌시아와 셀타비고가 만나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에 목마르던 이강인이 출전해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발렌시아는 셀타비고에 승리하면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사실 부족한 출전 시간에도 이날 이강인은 경기를 완벽히 지배했을 정도로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구단에게 상당한 불만이 쌓인 상태입니다. 발렌시아 유스팀 출신으로 정상급 기량을 가진 유망주로 꼽히지만 재계약을 추진 중인 발렌시아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죠. 2022년 6월까지 계약된 이강인 선수는 그래서 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이 종종 전해졌고, 그를 지켜보는 빅클럽이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는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싶은 이강인을 프랑스의 AS 모나코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현재 이강인이 속한 스페인 리그에서도 세비야, 레알 베티스 등의 구단뿐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 팬들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를 데려가려면 202억 원의 이적료를 지출해야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강인은 고작 20살의 나이로 동나이대에서는 세계적인 유망주로 손꼽힙니다. 2018년 발렌시아 1군 데뷔에 성공했지만 감독이 활용하지 않아 재능을 뽐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경기마다 존재감을 뽐내었죠. 그래서 이강인은 전세계 빅클럽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호날두가 활약 중에 유벤투스가 뜨거운 관심을 표한 데 이어 지구특공대 레알 마드리드까지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의 거취에 눈길이 쏠리는데요. 스페인의 디펜사 센트럴은 레알이 이강인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잔류시킬 생각이지만 이강인에게 발렌시아의 계획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은 발렌시아에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강인을 지켜보면서 아시아 시장을 의식하고 있다고도 말했죠. 경기 경험이 곧 실력이 되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선수들은 잠재력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경기 경험이 쌓였을 때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생으로 PSG에서 활약 중인 킬리안 은바페 선수는 이미 10대의 나이에 1억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기록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앙 펠릭스 역시 그러했죠. 그리고 한때 짤즈부르크에서 황희찬 선수와 활약했던 엘링 홀란드 선수는 2000년에 태어난 선수임에도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짤즈부르크를 떠나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그는 독일에서만 46경기에서 45골을 기록하며 괴물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첼시는 이 홀란드 영입을 위해 무려 2억 6천만 파운드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 역시 감독의 전술 때문에 경기에 뛰지 못하고는 있지만 조금만 활약을 펼친다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미드필더로서 어마어마한 몸값을 뽐내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이강인을 지켜내기 위해 바이아웃 금액으로 무려 1061억 원을 책정해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강인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꼭 꿈같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는 젊은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이죠. 중원의 사령관으로 불렸던 모드리치는 이제 35살이 됐고, 토니 크로스 역시 30줄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강인과 같은 젊은 미드필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강인을 영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강인 영입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도대체 어떤 팀이길래 지난 118년 동안 한국 선수에게 넘사벽으로 불렸던 것일까요?
공은 둥글고 게임은 90분간 지속된다는 명언으로 승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축구라는 종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입니다.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뛰어봤으면 하는 꿈의 무대이며 이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명문 클럽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직접 보기 위해 팬들은 수백만 원을 기꺼이 지급해 경기를 관람하죠. 명문팀에서 활약할수록 월드컵에서 뛸 가능성이 높고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명문팀으로 이적할 확률을 높여주다 보니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 명문팀이라는 것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아마 축구를 모르는 이들도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알고 있을 텐데요.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모조리 거쳐간 118년 역사를 가진 팀 레알은 레알 소속의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에게는 강한 압박이 될 수 있고 위압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레알에서 뛰어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습니다. 한때 바르셀로나라는 쌍두마차의 유소년 팀에서 활약한 이승호와 백승호 선수는 레알의 플로렌티노 회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아시아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관심을 보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2017년 레알 마드리드와 실제적으로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레알은 세계 최고의 선수만을 영입한 후 그 선수들의 실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너지를 이용해 세계 최고의 빅클럽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축구를 넘어 전 세계 축구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차범근 선수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2013년 국제축구연맹 FIFA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 예선에서 나온 기록들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그 기록 중 하나는 스페인 대표팀의 라모스가 유럽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 센츄리 클럽, 즉 A매치 100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이었죠. 유럽 예선 4차전에서 핀란드와의 경기에 출전하면서 26세 357일의 기록으로 유럽 선수 최연소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런데 FIFA는 라모스보다 더 빨리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선수가 있다면서 바로 차범근을 언급했습니다. 24년 139일 만에 A매치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선수가 바로 차범근입니다. 차범근 선수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당시 차범근 선수는 갈색 폭격기 또는 차범으로 불리며 한국이 낳은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일에서 총 10시즌을 보내면서 차범근은 98골을 기록해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을 기록했죠. 무리뉴, 벵거 등 전 세계 모든 명장부터 스타 플레이어들은 모두 차범을 존경하고 그를 따라하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차범근이 활약할 정도면 분데스리가는 그저 그런 수준인 것 아니냐며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차범근이 활약했던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분데스리가의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UEFA컵과 유러피언컵은 분데스리가 팀들의 경연장이었죠. 이견은 있지만 현재 세계 최고 리그라고 불리는 영국 EPL과 당시 분데스리가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분데스리가가 앞섰는데 그 이유는 영국 EPL에서는 리버풀 등의 특정 팀만 강했던 반면 독일 분데스리가는 모든 팀들이 골고루 강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4대 리그 중 평균 수준을 따졌을 때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스페인의 라리가, 영국 EPL 순으로 꼽힐 만큼 독일의 축구 수준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수준을 자랑하던 분데스리가에서는 외국인 선수 비중은 2명으로 제한했죠. 즉 2명 이상의 외국인 선수가 뛸 수 없었기 때문에 타국적을 가진 선수들 사이에서는 피 터지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차범근 선수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가는 팀마다 우승 메달을 안겼던 것입니다. 차범근의 위험을 나타내는 몇몇 일화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82년까지 차범을 보유해 대단한 영광을 맞이했던 프랑크푸르트는 구단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눈물을 머금고 차범을 이적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최고 주가를 올리던 차범근 영입 경쟁에 뛰어든 팀들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특히 이태리의 AC밀란과 나폴리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차범근을 영입하려 물밑 작업을 벌이던 나폴리는 갑자기 상황이 틀어지면서 차범근 영입에 실패했는데 이때 나폴리에서 차범근 영입에 실패할 경우 플랜 B로 선택한 선수가 바로 축구의 신 마라도나였습니다. 나폴리는 마라도나의 등번호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남겨뒀을 정도로 그의 활약은 대단했죠.
아무리 축구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도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면 그 선수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전술은 한 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은 지도자들은 차범근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끈 요하임 레브 감독은 198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범근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갓 20을 넘긴 레브는 차범근의 전성기 기량에 눌려 백업으로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스페셜 원으로 불리며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을 이끌며 세계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무리뉴 역시 차범근 선수를 꽤 존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잉글랜드 챔피언인 첼시는 K리그 수원 삼성과의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당시 수원 감독이던 차범근과 무리뉴 감독의 만남은 화제가 됐습니다. 독설과 꼿꼿함으로 그 어떤 감독에게도 질 것 같지 않았던 무리뉴는 경기가 끝난 후 차범근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죠. 차범근 역시 수고했다며 무리뉴의 등을 두들겨주는 모습을 보며 진짜 대단한 선수였구나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이라는 EPL팀은 선수보다도 오히려 감독이 더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아르센 벵거라는 감독입니다. 현재는 떠났지만 아스널에서만 20년 이상 감독으로 활약하며 아스널 이꼬르 벵거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영국을 대표해 축구 중계를 맡았는데 영국 중계팀 옆 부스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아나운서가 옆 부스에서 중계 중인 차범근을 발견했고 벵거에게 알려주자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엄청난 스타였다며 리그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스타였다고 그에게 엄지를 치켜올리기도 했습니다. 차범근은 2010년 골닷컴이 선정한 분데스리가 용병 3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치도록 축구를 사랑했던 독일에서는 정치인들도 차범근에 빠졌었습니다. 독일에서 활약하다 여권 갱신차 한국에 잠시 들어왔던 차범근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5개월간 독일로 출국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독 대사관은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당장 차범을 독일로 보내지 않으면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면서 부탁 아닌 부탁을 해왔고 서독 하원의장이던 코벤하우제는 빨리 차범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에 한국을 방문한 슈레드 총리는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증진이지만 나는 빨리 차범부터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총리의 이 한마디로 차범이 독일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졌죠. 차범은 독일에서 활약할 당시 전세계 모든 축구팀들이 군침을 흘리던 인재였습니다. 세계 최고 리그였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펄펄 날아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어쩌면 레알 마드리드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거절했을 수도 있고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입 제한이 전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1980년대 차범근은 전세계 어느 팀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 선수였습니다. 현재 빠르게 확산되는 이강인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은 현실이 되어 한국 최초의 레알 소속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